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여러분은 닥고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저는 일기를 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반듯하게 글씨 쓰기, 줄 간격 맞추기는 물론이고 다 꾸미고 남는 공간에 일기를 쓰다 보면은 더 쓰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하거나 쓸 이야기가 없는데 자리가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모두 임기응변으로 수습이 가능하지만 아무튼 저는 분량 조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일기를 프린트해서 붙여본다면? 이라는 생각에 요즘 일기는 어플에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어플은 아이폰의 일기라는 어플이고요. 아이폰이 iOS 17.2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아이폰에 일기 어플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메모장이랑 어떻게 다를지가 무척 궁금했어요. 며칠 사용해보니까 최근에 방문한 곳, 들은 노래,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오늘의 일기 주제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써놓은 일기들은 나중에 리스트로 보여주더라고요. 따로 어플을 다운받지 않아도 되고 써놓은 일기 파일을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고 그래서 요즘 갑자기 일기 쓰고 싶어지면 여기에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니까 좋은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어플에 쓴 일기를 메모지에 인쇄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한 번씩 해보세요. 먼저 일기를 인쇄할 메모지를 고르겠습니다. 참고로 저 오늘 닥고는 어버블 크러쉬의 하프 바인더를 할 겁니다. 메모지에 일기 인쇄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니까 크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골라볼게요. 몇 년 전에 구입했던 아이코닉의 이 메모지가 아주 적당해 보이네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테니스장 배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른 이 메모지의 크기와 여백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하프 바인더는 폭이 좁기 때문에 일기를 한 페이지에 넣기 위해서 일기를 인쇄한 메모지로 책자를 만들 건데요. 저처럼 책자를 만들 게 아니라면 그냥 메모지의 가로, 세로 크기만 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속지를 준비했고요. 위에 메모지를 올려서 어떻게 붙일 건지 크기를 가늠해 볼게요. 메모지가 속지보다 큽니다. 그래서 인쇄 가능한 영역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가이드라인을 2개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쪽과 두 번째 쪽의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먼저 두 번째 쪽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 쪽은 메모지의 가로, 세로와 안쪽 여백만 재주시면 됩니다. 안쪽 여백은 메모지의 일러스트 배치를 참고해서 측정을 하시고 저는 왼 오른쪽은 10mm씩, 위는 30mm, 아래는 20mm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쪽은 접히는 부분과 잘리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야 합니다. 바인더에 붙일 때 이만큼은 잘리고 여기는 나중에 접힐 거예요. 그래서 일기가 잘리지 않으려면 왼쪽 여백이 50mm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이 가이드가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제 컴퓨터로 넘어와서 가이드를 만들 건데 한글 프로그램의 표 만들기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포토샵이 없으신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가로 3칸, 세로 3칸 표를 생성해 주세요. 기본 형태인 두 번째 쪽부터 가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맨 위에 3칸 드래그하고 마우스 우클릭 표 셀 속성에 들어갑니다. 셀 탭에서 셀 크기 적용을 누르시고 높이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30mm로 수정할게요. 이번에는 맨 아래 3칸 드래그해서 표 셀 속성에 들어간 다음에 마찬가지로 높이만 변경을 해줍니다. 저는 20mm로 수정했습니다. 메모지의 전체 세로 길이가 148mm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와 아래의 여백을 제외하고 가로의 3칸은 98mm로 높이를 변경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왼쪽과 오른쪽 여백의 너비도 변경을 해줍니다. 세로로 드래그한 왼쪽 3칸, 오른쪽 3칸은 너비를 각각 10mm씩으로 변경을 해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세로로 드래그한 가운데 3칸은 너비 85mm로 변경했습니다. 짜잔! 두 번째 쪽 가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왼쪽과 가운데 너비만 수정하면 첫 번째 쪽 가이드도 빠르게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쓴 일기를 여기 가운데 영역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글씨체는 옹글릭 데몬고딕, 크기는 9포인트,
줄 간격은 150%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기는 잠깐 하얀색 글씨로 바꿔두고요. 1차로 가이드만 인쇄를 합니다. 저는 헷갈릴까봐 표에 위와 아래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뽑았고 여기에 위아래를 잘 맞춰서 메모지를 고정합니다. 이때는 재접착풀이나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대로 프린트에 넣어서 일기만 인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표를 하얀색으로 바꾸시고요. 일기만 검은색으로 보이게 해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맨 처음의 계획이었고요. 짜잔! 완벽하게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책자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기에는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메모지 2장을 앞, 뒤로 붙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쪽에 접힐 부분을 접어줍니다. 지금 접는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먼저 풀칠을 해서 두 번째 쪽 메모지랑 붙일 겁니다. 두 번째 쪽은 붙이기 편하도록 반대로 접었습니다. 이 메모지들끼리 먼저 붙일게요. 그리고 이거를 다이어리 속지에 붙일 겁니다. 일기가 잘리지 않게 위치를 잘 맞춘 다음에 오른쪽을 먼저 붙이고 왼쪽도 꼼꼼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자르고 구멍만 뚫어줄게요. 이렇게 모든 과정이 정말로 진짜로 다 끝났습니다. 이쯤에서 가이드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쪽은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접힐 예정이었고 두 번째 쪽은 상관이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꾸미기뿐. 꾸미면서 타이핑으로 일기를 쓰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손으로 글쓰기보다 타이핑이 더 익숙한 세대란 말이죠. 글짓기부터 과제까지 모두 타이핑을 해왔는데 일기만 손으로 쓰기를 계속 고집을 해왔더라고요. 손으로 쓰는 것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타이핑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쓰다가 언제든지 고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편의 글을 완성을 하기가 쉽달까요? 공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끊길 일 없이 끝까지 생각을 천천히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꾸미기와 일기쓰기 순서만 바꿔도 되는 일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타이핑해서 인쇄를 하면은 반듯하게 글씨 쓰기, 줄 간격 맞추기 정말 너무 쉽고요. 허리, 어깨, 목, 손목 아플 일 없이 줄이 삐뚤어져서 슬플 일 없이 아크릴이라 써놓고도 마음에 안 들 일 없이 원하는 폰트로 깔끔하게 일기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들어 있던 떡 메모지를 깨울 시간입니다. 특히 이런 대떡매들 일기를 인쇄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사놓고 안 쓰는 게 많아서 어떡하나 싶었던 것들 일기만 열심히 쓰면은 이제 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악필이라서 또 반듯하게 쓰기 어려워서 혹은 일기 쓰기가 그냥 막막했다면 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